길가의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밟히지.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돼도 구르고 또 구른다. 밑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나.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나는 돌멩이 길가의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밟히지.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돼도 구르고 또 구른다. 밑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나.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쓰러지지 않나.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나는 돌멩이. 네, 짜하, 독설 데이트, 짜왕 최하동입니다. 제가 이제 독설 데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9월부터 이제, 낮에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까지는 제가 펜션 일이 바빠가지고, 낮에는 방송을 못 했는데, 9월부터는 진짜 지나치게 한가합니다. 이렇게 한가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낮에 화요일, 금요일, 1시 30분에, 제가 독설 데이트를 두 번씩 보너스 트랙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낮에 방송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1시 30분입니다. 낮에 생방송으로 방송을 보내드리고요. 이 1시 30분에 또 재방송을 독설 다이제스트를 제가 매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혼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방송인지 생방송인지. 근데 화요일, 금요일에는 웬만하면 생방송으로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생방송으로 보내드린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고 그 낮에도 독설 데이트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죠. 저희 경기도는 재보선이 없어서 저는 투표할 일이 없긴 한데 서울에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교육감 선거 있습니다.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교육을 말아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명박근혜 시대에 그 정착된 우민화 교육이 우리 젊은이들을 정금자로 만들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국어 교육,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갖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족보가 족발과 복삼의 약자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고 이게 또 약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대단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족보 정도는 뭐 알만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걸 그렇게 잘 모른다는 예. 심지어는 뭐 시발점이 뭐 욕하는 출발점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그래요. 예, 시발점이다. 욕하는 게 이제 시발 예, 시발. 그래서 이 국어 교육 중요합니다. 특히 역사 교육 중요하죠. 지금 현대사 교육을 전혀 안 하고 역사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정도 예, 커리큘럼이 짜여 있다고 그래요. 예, 이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예, 자꾸 이상한 정치 의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이러는 거죠. 예, 역사 교육만 제대로 해도 예, 정금자의 반은 사라집니다. 제가 보건대는. 근데 우리 2030 MZ 세대를 정금자로 만들기 위해서 국어 교육, 역사 교육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이게 이명박근혜 시대에 만들어진 교육 제도죠. 예,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감부터 여러분들이 잘 뽑아 주셔야 예, 우리 젊은이들이 조금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오늘 사전 투표, 그다음 본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뭐 조전혁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교육감이 되는 일은 없도록 꼭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오늘 판세 분석해드리겠지만은 지금 싹쓸이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싹쓸이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 강화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강화도 지금 막 맹추격하고 있어요. 강화가 이제 이재명 효과. 예,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인천 계양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난 총선 때도 뭐 인천 싹쓸이를 했죠. 이재명 효과가 이제 강화까지 예, 제가 볼 때 얼마든지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화도 포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 우리가 싹쓸이로 윤석열 정권의 산소호흡기를 떼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가급적이면 오늘 사전투표에 참여를 해주시고 예, 재보궐선거 지역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사전투표에 참여를 해주시고 사전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예, 본투표에 꼭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율이 관건이에요. 투표율이 높으면 제가 볼 때는 싹쓸이입니다. 충분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래서 부산, 금정과 특히 강화, 서울 우리 시민 여러분들 반드시 예, 투표에 참여를 하셔서 윤석열 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예,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됩니다. 어제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상 문학상을 수상해서 많은 국민들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까 역사교육 얘기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뭐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예술인에게 역사의식은 창작의 출발점과 같은 겁니다. 모든 예술은 시대와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와 소통하지 않는 예술 작품은 요즘 뭐 그런 작가들 많습니다. 예, 혼자서 홍대병 걸려가지고 예, 자기만의 세계,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뭐 괴랄한 이런 예술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들 많은데 결국 예술이라는 건 시대를 표현하는 거예요. 시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게 저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와 소통할 줄 모르는 작가가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죠. 그리고 대중이 공감할 수 없는 작품은 그건 일기입니다. 일기. 예술의 형식을 빌은 일기죠. 그걸 왜 남의 일기를 변태도 아니고 우리가 왜 감상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K 컨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어제 잠깐 드렸는데 시대의식, 시대정신, 역사의식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00 세대들이 K 컨텐츠의 성과를 높게 내고 있는 원인이 대학 시절에 어느 세대보다도 정치의식이 높았던 그런 세대들이어서 이들이 이제 지금 중년에 접어드니까 거기에 이제 예술적 감수성과 내공이 쌓여가지고 세계적인 이런 작품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우리 MZ세대 친구들이 대단히 자유분방하고 창조적이고 이런 면에서는 저는 뭐 높게 평가를 해요.
앞으로 MZ 세대가 중년이 됐을 때 한국 K 콘텐츠는 더욱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겠다 이런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술의 출발점이 되는 역사의식, 정치의식, 시대정신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X세대와 MZ세대가 결합이 돼서 상당한 예술적 성과를 내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콜라보가 깨지는 시점이 되면 예. 그러니까 X세대의 자유분방과 창조성 그 다음에 MZ세대의 자유분방과 창조성 그 다음에 X세대의 역사의식과 정치의식 그 다음에 시대정신 이게 지금 합쳐져서 대단한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X세대들이 이제 퇴조하고 나면은 과연 MZ세대가 이런 K 콘텐츠의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참 저는 이제 우려가 됩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빨리 우리 그 교육을 좀 정상화해서 나라를 정상화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올바른 교육만 받는다면은 이런 창조적인 어떤 에너지와 예, 역사 의식이 만나는 지점에서 한강 작가와 같은 뭐 이런 작가들이 곳곳에서 나오지 않겠나.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정치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예. 자, 오늘도 독설 데이트 예, 한강 작가 얘기 잠깐 나왔는데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정치가 중요한지. 자, 이 참 재밌는 지금 SNS에 게시물이 하나 올라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이 박근혜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박근혜의 어떤 성구안?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을 수 있구나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봅니다. 예. 이게 박근혜 블랙리스트에 한강 작가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었죠. 예. 근데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봉준호 아카데미 상을 대한민국 최초로 수상을 했습니다. 박찬욱 감독 예,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고요. 황동혁 예, 오징어 게임으로 에이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강까지 노벨 문학상. 야, 이 정도면은 박근혜는 무슨 뭐 신의 눈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박근혜한테 찍히면은 세계적인 어떤 예술가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와,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진짜 대한민국 역사책에 나와야 될 예술인들이에요. 앞으로 저는 역사책에 나올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0년, 20년 지나면은 중고등학교 역사책에 다 나올 인물들인데 이분들을 다 블랙리스트에 걸어가지고 창작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정치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열받아가지고 해외로 망명을 했다거나 아니면 창작 활동을 못하게 됐다거나 했으면 대한민국의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사에 얼마나 큰 손실이었겠습니까? 그걸 한 명 한 명 골라내가지고 이렇게 찾아낸다라는 것도 이창동 감독 칸에서 각본상을 탔다. 예, 박은우님, 예, 이창동 작가도 있죠. 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놀라운 사실을 오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월드스타가 됐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변희재 대표가 이제 미국을 갔는데 미국의 스크린 골프 사장님이 미국에서 스크린 골프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 최한욱 TV를 보고 있더라.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채팅창을 나중에 끝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난리가 났어. 뭐 여기는 스페인이에요. 여기는 뭐 어디예요? 예? 여기는 독일입니다. 전 세계가 최한욱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월드 평론가다. 정치 평론계의 월드스타다. 이렇게 이제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요즘에 인기가 이제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이라는 거. 저도 조만간에 노벨 조가상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예? 에미상, 뭐 아카데미, 칸 조가상 뭐 이런 걸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잘 안 알려진 제가 무명이어가지고 잘 안 알려진 얘기인데 제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블랙리스트 1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왜 블랙리스트 1호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저는 이제 박근혜 때 찍힌 것도 아니고 이명박 때 찍혀가지고 MBN 방송에 제가 출연을 하고 있었는데 영구 출연 금지가 됐어요. 잠실선영님
90학번인데 대학 가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처음 들었어요. 저랑 동기시군요. 예, 저도 이제 90학번인데 아주 광주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잠을 못 잤습니다. 5.18 다큐멘터리를 보고 잠을 못 자가지고 그때 머리가 돌아가지고 지금까지 돈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오늘날 저를 읽게 한 건 사실은 우리 그 광주 항쟁의 전사들이 저를 읽게 한 거지.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블랙리스트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근혜 때도 아니고 이명박 때부터 이제 걸려가지고 뭐 지금도 안 풀린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두 가지 기이한 어떤 그 경력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미국을 못 갑니다. 미국도 영구 출입 금지, 입국 금지. 예. 미국에 가면은 공항에서 못 들어가요. 뭐 지금은 될런지 어쩔런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영구 입국 금지여서 미국을 가려다가 못 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마 그 종편뿐만 아니라 지상파에 영구 출연 금지일 거예요. 예, MBN에 찍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유인촌 때예요, 유인촌 때. 지금 또 유인촌이네. 예, 유인촌 때 제가 이제 딱 걸린 거야. 예, 그래가지고 MBN에 영구 출연 금지 됐는데, 뭐 걔네들이 정보를 다 공유하니까, 예. 지금도 저는 이제 지상파 나갈 가능성은 0에 이제 가까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블랙리스트 1호예요. 그러면 저도 이게 월드스타가 되겠구나. 세계적인 업적을 쌓겠구나. 그런 어떤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블랙리스트에 걸리면은 인생이 꽃이 피더라. 이런 이제 전설들이 지금 축적이 돼가고 있어.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저도 조만간에 뭘 받아도 받지 않겠냐. 예, 진짜 월드 조카상을 받든지, 노벨 조카상이죠. 예, 어디서 뭐 그런 거 없어요? 평론가, 뭐, 세계 평론가 협회 이런 거 없나? 참 대단들 합니다. 예,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고초를 겪은 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방송활동, 제대로 못하고 있고, 뭐, 김규리 배우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여배우로서는, 꽃을 피워야 될 시기에 작품 활동 못 해가지고, 예. 그걸 또 어떻게 예술원으로 승화를 해가지고, 뭐 요즘에는 미술, 창작도 잘 하더라고요. 뭐 그래 천만다행이긴 한데, 가장 이제 꽃 같은 시기를 족같이 보낸 거예요. 블랙리스트에 걸려가지고. 그 뭐 청산가리 그거 한마디 했다고.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정치는 내 인생과 무관한 것, 나는 나 혼자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정치가 나의 생을 결정한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게 되고 어떻게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될지를 정치에서 거의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한 것도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더라고. 예, 뭐 일베들 이런 애들은 뭐 SNS에 뭐 한강 뭐 노벨상 받은 거 뭐 대수냐. 예. 뭐 이런 식으로 또 역사 의식을 가지고 그 작품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대한민국의 저열한 정치적 상황 이것이 극복되면은 저는 더 문화예술이 더욱 꽃을 피고 세계의 각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오늘 이제 그 노벨 문학상 후일담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한강 채식주의자를 유해 도서로 지정한 경기도 교육청. 그 보수 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을 할 때 벌어진 일이죠. 한강의 연작 소설 채식주의자.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해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해 폐기를 권고한 500여 종 중에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포함된 사실이 논란이다. 강민정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요.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에 따르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비롯해 이상 문학상을 받은 최지정의 구애 증명,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 등이 청소년 유해 도서에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오죠? 채식주의자, 눈먼 자들의 도시는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진 세계적인 작품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눈먼 자들의 도시가
15세 이상 관람가였던 걸로 영화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예, 이게 왜 성교육 유해 도서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 이창래 인간은 외모에 집착한다. 정재승 예. Y 플러스 인체 아사히 신문 출판사 이거 Y 플러스 요 시리즈는 청소년들 거의 뭐 필독서 수준의 시리즈고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보는 건데 이거는 초등학생들 보는 건데요. 인체 편이니까 여기서 뭐 여성의 인체가 나왔나? 참 이 사람들이 아니 이런 것들이 꼭 가만히 보면은 룸사롱 가갖고 떡치고 불륜하고 그래요. 응? 내 몸 안에 숨겨진 비밀 해부학. 응? 아니 불륜하고 성폭행하고 무슨 성추행하고 떡치고 다니고 바지 내리고 얼마 전에 그 어디 누굽니까 그 양양군수 국민의힘 그 카페 주인 여주인 앞에서 바지 내려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국민의힘 탈당했잖아요. 국민의 떡이잖아. 무슨 국민의 힘이야. 그 이런 것들이 가만히 무슨 겉으로는 속으로는 온갖 욕망, 추접한 욕망이 꿈틀대면서 겉으로는 무슨 도덕 군자인 양 하고 다닙니다. 아니 인체의 신비가 왜 아니 근데 채식주의자는 제가 책을 안 읽어봐가지고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인체의 신비 해부학이 이게 왜 무슨 청소년 성교육 유해 도서가 돼요? 그걸 왜 폐기를 해야 돼? 씨발 인체의 신비도 우리가 못 들여다봐? 응? 아 니들은 고추가 없고 니들은 뭐가 없냐? 씨발 웃기는 새끼들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성적으로 그러니까 그 목사들이 가만히 보면 빤스 내리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어? 겉으로는 신도들 모아놓고선 뭐 선악가가 어떠니 저떠니 뭐 주접을 떠는 인간들이 뒤에 가서는 그냥 떡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엄숙주의자들이 일관되게 보이는 태도입니다. 이게. 응? 저는 무슨 뭐 성 해방론자도 아니고 뭐 성 자유주의자도 아닌데 아니 그 사람 인생에 사람의 한 생에 중요한 뭐라고 행위잖아요. 그죠? 아니 사랑하는 게 뭐 사랑이 죄야? 아무나 떡치는 게 죄인 거지? 아 인체의 신비가 죄입니까? 어? 내 고추가 무슨 죄야? 그거 좀 보면 안 돼? 해부를 해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교육감 선거 오늘 사전 투표인데 잘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런 따위로 교육을 시키니 이게 무슨 쌍팔년도 청교도 교육도 아니고 그래 아이들이 성적으로 억압된 상태 그리고 성에 대한 정보를 왜곡되게 그죠? 흡수를 하니까 그 이상한 짓거리들 하는 거 아니에요. 뭐 N번방하고 무슨 AI로 뭐 이상한 짓거리 하고 성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떡치고 다니지 않게. 떡이라고 표현이 그렇죠. 예. 섹스는 사랑의 결실이다. 이런 걸 철학적으로 잘 교육을 하면은 애들이 아무 데나 가가지고 싸지르고 다니겠어요? 니들 같이 그냥 겉으로는 근엄한 척하고 뒤에 가갖고는 존나 떡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어려서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지적 그죠 문화적 감수성이 높아지고 그 한동훈이처럼 괜히 사기질이라 치고 뭐 아는 척 한강을 뭘 알아요 지가 뭐 EBS 오디오북에서 들었다 그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아 지난번에는 무슨 뭐 재즈방가 가가지고 브루스처럼 즐겁게 가겠대. 아니 그거는 아니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도 블루스가 즐거운 음악은 아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 왜? 블루스잖아 블루스. 아 영어를 조금만 알면 블루 우울하잖아. 우울한데 S가 붙었어. 졸라 우울하다. 이게 블루스 장르잖아. 아니 그러면서 지가 무슨 뭐 음악에 대단한 조예가 있는 것처럼 명절 때 재수없게 튀어나와가지고 뭐 한동훈의 플레이리스트? 아니 블루스가 즐겁다라는 놈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강남의 파락군에서 그냥 주입식 입시교육 그 한동훈 우리 나이 때는 더했죠. 완전히 주입식 학력고사 세대들까지는 완전히 주입식 교육이었어요. 그냥 달달 외우고 그 쪽집게 과외 해가지고 문제 이렇게 찍어주면은 거기서 문제 다 나오고
돈 있는 집안들은 그 족보 다 구해가지고 아예 그냥 거의 출제 문항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그래갖고 서울대 간 애들이야. 그 서울대 가가지고는 제대로 된 지적 소양을 쌓았나. 또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법전이나 달달 외우고 앉아 있었지. 이런 애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리더가 돼가지고 누구를 이끌어 갑니까? 창피한 일이지. 그래서 하여튼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 K 컨텐츠가 앞으로도 이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문화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저는 자리매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잠깐 얘기 나온 김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도 나오고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조업의 시대는 끝났다. 끝난 것이 뭐냐면 그 알리, 테무 뭐 이런 거, 저도 이제 고철 사용을 합니다. 이거 펜션 하는데 대단히 유용해요. 그러면은 가격이 똑같은 제품인데 브랜드만 띈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어떤 그 카피 능력은 뭐 세계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제품이 나오면 며칠 뒤면 중국에서 똑같은 제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핸드폰인데 삼성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뭐 그 차이만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뭐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테무에다가 주문을 하면 한 일주일이면 와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반품이 돼 그냥 무상으로. 야이 씨발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반품이 돼요 이게. 걔네는 이게 시장을 전 세계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마진율을 낮추더라도 그런 식으로 판매해서도 충분한 이득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 제조업이 저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글로벌 온라인을 통한 AI를 통한 글로벌 유통망까지 장악을 해서 저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조업을 해가지고 중국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미경님 감사합니다. 요즘 뭐 쿠팡이 저기 뭡니까 그 티맵인가요? 뭐 티켓몬스터 뭐 이런 거 다 망했잖아. 그게 그 정용진이 대가리가 나빠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의 테무나 알리, 그러니까 중국의 글로벌 온라인 유통업체들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품질에 가격은 뭐 절반 이하도 안 되는 이런 가격으로 훨씬 더 나은 서비스. 그리고 충분히 참을 만한 어떤 배송 기간. 이거에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질을 하고 있어. 이런데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우리가 제조업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중동 국가들이나 큰 나라들처럼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불알두 쪽, 이러면 또 성차별 발언이 되죠. 하여튼 불알두 쪽에 조개 하나, 고추 하나, 조개 하나. 사람밖에 없어, 사람밖에. 대한민국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국가로 가야 되느냐? 사람으로 먹고 사는 국가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산업이 뭔지. 여기에 사람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 중에 하나, 이제 저는 크게 보면 과학과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로 대한민국은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과학기술 인재들을 대대적으로 육성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 다음에 또 한 축으로는 문화예술 스포츠까지 인재들을 대대적으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이제 프로야구에 우리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 그 다음에 뭐 프로야구에 보면은 이정우 선수나 김하성 선수들 외국 나가가지고 뭐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오잖아요. 뭐 김하성 선수는 나가자마자 뭐 1,000억 이상, 그 1,000억 이상 이제 뭐 그 뭡니까 연봉을 받고 뭐 이렇게 이제 진출을 하잖아. 근데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올 수가 없지. 그죠? 근데 한두 명만 성공을 해도 상당한 이제 부가가치를 생산을 합니다. 뭐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이런 인재들을 육성을 해야 된다. 제2의 BTS, 제2의 뉴진스, 제2의 한강, 제2의 그 누굽니까? 봉준호, 박찬호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100만 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라는 거예요. 100만 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다. 그러려면은 100만 명이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해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100만 명 정도가 나는 작가가 될래. 나는 예술가가 될래. 이래가지고 그 분야에 종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이 돼야 돼. 그 중에 특출난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 특출난 사람이
나머지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수준의 소득을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은 국가에서 이 100만 명의 문화예술 인재들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돼. 이게 기본소득과 연결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컨텐츠 강국으로 대한민국이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분야, 과학, 기술, 문화, 예술 분야의 인재들을 육성해서 컨텐츠 강국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생존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문화예술 분야로 뛰어들고 과학기술 분야로 뛰어들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기본소득을 통해서 문화예술에 종사를 하더라도, 내가 뭐 크게 스타가 되지 않더라도, 대단한 세계적인 작가가 되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나온 이런 세계적인 작가들, 스타들이 그죠? 대한민국의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주역이 되고, 그건 그 친구 한 명만 잘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회의 어떤 구조적 시스템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 오늘 요 정도 문화예술 분야 얘기이기 때문에, 리제이스님 농사 인재도 이 얘기, 농사를 짓는다는 사람은 없는겨 이 얘기도 있는데, 이건 농업기도 기본소득이 있죠.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농업 문제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방어선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또 농업 기본소득이 필요한 거예요. 식량 주권,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업 인재들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농촌에 가서 일을 해도 충분히 그 일정한 부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요것도 기본소득 답이 있어요. 제가 요것만 가지고도 오늘 1시간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또 다른 거 하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뭐 가끔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지. 그 맨날 정치 얘기만 해야 돼요. 정치 방송이니까 정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얘기, 우리 동훈이 얘기 나온 김에 한동훈 얘기 좀 해보죠. 민주 한동훈 윤 독대서 특검 수용 설득해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재직 동안 김 여사 수사 멈춰 실력과 용기를 보여줘야 납득할 것이다. 결단을 기대한다.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김건희 최상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건의하고 설득해 주길 바란다. 한 대표가 진심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김건희 최상병 특검 관철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한 대표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검찰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했다.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 한 대표 본인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김 여사 수사는 사실상 멈춰있다. 당시 한 장관이 콩알 반쪽만큼이라도 의지가 있었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는 진작 끝났을 것이고 김 여사는 기소됐을 것이다. 근데 검찰은 그 흔한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게 된 것인 만큼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을 자초한 셈이다. 본인의 말에 일말의 진정성을 보여달라. 그 정도 실력과 용기를 보여줘야 국민도 한 대표를 조금이라도 납득하지 않겠나. 용기와 결단을 기대한다라고 일가를 했어요. 자, 지금 이제 한동훈의 딜레마라고 저는 보는데, 한동훈은 김건희의 강을 넘어야 돼요. 줄리의 강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김건희를 그대로 놔두고는 본인이 대권주자로서, 그, 자리매김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뭐,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은 언감생심이고, 제가 어제 파멸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표현했어요. 파멸의 삼각관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범죄 공동체는 정권이 바뀌면 100% 감옥 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이 할 수 있는 건 김건희의 강을 넘어야 되겠는데, 지금 분위기는 또 강을 건너기는커녕 간 보는 분위기다, 한마디로.
지금 벌써 언론에 나오는 얘기는 이거예요. 뭐 김건희가 이제 자제해야 된다, 공개 활동을. 이 정도 언급이 나온 걸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오늘 김경률이 한마디를 했는데, 예.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김여사 발언 비공개 요구에 웃기는 소리다. 그래서 박지원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서요. 과거 발언을 두고 소위 말하는 친윤들의 반응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웃긴다. 한 대표는 명실상부한 당의 최고 인사인데 비공개로 말하라고 한다.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데 내부 총질 안 하면 외부에서 총질이 오는데 어떻게 견디느냐. 야,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랑 우리랑 처지가 비슷하네요. 예, 김건희를 한동훈이 좀 까니까 내부 총질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경률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독대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한동훈 독대의 핵심 의제는 김건희 거취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김건희 거취 문제, 그리고 김건희 보고 활동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까지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신윤들은 내부 총질하지 말라 그러고 한동훈을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우리 동훈이, 저는 조국도 그렇고 가만히 보세요. 제가 조 까고 발 까고 막 하는데, 예, 제가 조국도 까고 가발도 까고 하여튼 깔 수 있는 건 다 깝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만 빼놓고는 다 까는 분위기예요. 예, 이재명, 김민석, 예, 지금 당 지도부만 빼놓고는 뭐 깔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까고 있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면은요, 제가 조국 대표나 한동훈한테 겉으로는 까는 것 같지만 충심으로 조언해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조국 대표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번에 폭망했어요. 재보궐선거 괜히 나가가지고 조국 대표의 정치적 미천만 다 드러나고 조국 혁신당은 민주진보 진영에서 그냥 게르기 돼버리고 스스로 화를 자초했어. 근데 여러분 제가 보십시오. 맨날 족가고 앉아있지만은 조국 대표에게 진정성 있는 조언을 한 거는 저밖에 없어요. 부산 금정으로 가라. 거기서 한 달살이 해라. 영광 곡성에 출마하는 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영광에 가서 호남에서 올인을 하면은 조국 혁신당은 그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부산 금정의 월세방을 얻어서 거기다 집중을 시키고 민주당에게 단일 후보를 요구를 해라. 이렇게 조언했어요, 저는. 근데 그 말 끝까지 안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패가 망신하고 있어요, 지금. 패당 망신이지, 패당 망신. 진보당한테도 지는 당이 돼버렸어. 한동훈이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제3자 특검 못 이기는 척하고 이재명 대표 여야 대표회담 했을 때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재명 대표가 대신 이재명 대표에게 발의 사주를 해라. 바리스타가 아니고 발의 사주를 해라.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끝까지 안 하고 네가 원하는 제3자 특검으로 갔으면은 지금쯤 얼마나 모양새가 좋아. 응? 그래 결국은 망할 대로 망한 상황에서 마지못해가지고 지금 독대를 한다는데 독대를 해서도 지금 이것도 안 돼요. 활동 자제 요청이야 지금. 한동훈이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동훈이 생각도 이게 존나 쫄보라. 어차피 버린 몸이야. 넌 망했어. 죽은 몸이야. 이번 재보궐선거 싹쓸이야. 금정에서만 지면은 너는 그냥 날아가는 거야. 비대위 체제로 가. 이거는 가만 놔두겠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금정도 졌는데. 그럼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만나서 제가 볼 때 요청하는 게 야 사과해달라. 응? 공개활동 자제해달라. 이거 두 개 요청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발이 나는 거야.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근데 이건 하나만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진짜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차라리 윤석열한테 딱 붙어가지고 레깅스로 사는 게 훨씬 낫지. 하나만한 조언한답시고 이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친윤한테도 찍히고 보수 유권자들한테도 찍히고 진보 진영에서도 찍히고 완전히 동네북 신세를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너는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여기서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특검으로 가면은 한동훈이 이제 민주당 특검 법안에 찬성을 하는 건 정치적 부담이 커요. 한동훈이 입장에서 보면은. 왜? 신윤들이 배신자 프레임을 걸고 나올 거거든. 야 저거 봐라. 한동훈이 이재명하고 야합을 해서 우리 여사님을 쳤다. 저거는 제2의 박근혜 탄핵 사태다.
이러면서 한동훈은 보수 진영에서 매장을 당한다고. 이건 본인도 정치적 부담이 커. 그래서 이제 독대 요청을 저는 했다고 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동훈이가 살 길은 윤석열한테 야, 네가 특검 안 받으면은 내가 이재명이랑 손을 잡고 탄핵까지 시키겠다.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해야 돼, 동훈인. 진짜 탄핵을 시켜라가 아니라 네가 이번에도 또 거부권 행사를 하면은 내가 이재명하고 손잡고 특검을 통과시키는 걸 네가 보고 싶냐? 응? 이번에 거부권을 또 행사를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김건희를 그대로 놔두고는 우리 당이 살 길이 없다. 대선에 미래가 없다. 셋 다 감옥 간다. 김건희 하나 보내고 둘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은 내가 이재명과 손잡고 특검을 통과시키면 나까지 죽으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결자 해지를 해라. 이걸 받아라.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훈이 살 길이 열리는 거야. 제2의 6.29 선언이 된다고. 김건희 하나 감옥 보내고 나머지 보수가 다 사는 길이잖아, 이거는. 니네가 또 탄핵을 당해야 정신 차리냐, 이거예요. 근데 무슨 뭐 사과가 어떻고, 뭐 자제가 어떻고. 아니, 그래갖고 윤석열하고 둘이 만났는데, 아, 이제 뭐, 김건희 여사, 예, 뭐, 대해서 뭐 사죄 말씀 드린다. 뭐, 이거 한마디 듣고. 국민들이 지금 수용이 될 것 같아? 보수들도 동의가 안 돼, 그거는. 더 불만 지르는 거야. 개사가 시즌2가 됩니다. 진짜 안심해, 안심해. 우리 동훈이는 언제 사람이 될런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요, 우리 이거, 레깅산, 예, 우리 쫄바지 하니, 제가 볼 때는 특검까지. 아니, 지금 주도권을 본인이 쥐고 있는데, 아, 금배지 6개면은, 저 같으면은,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런데 그따위 김건희한테 질질 끌려다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 윤석열이 그, 김건희한테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닌데, 둘이 만나가지고 무슨 뭘 합의를 해봐야 그게 지켜져? 윤석열이 말도 못 꺼내요. 왜 특검의 티그자라도 얘기가 나오는 순간 프라이팬이 날라오게 돼 있어. 중앙일보 칼럼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석들. 대통령실 수석들 있는 자리에서도 민망한 얘기를 한다, 막 대통령한테. 수석들 있는 데서도 막 대놓고 까는 여잔데, 아, 내가 이번에 동훈이랑 얘기를 했는데, 동훈이가 저기, 사과, 피 질질. 진짜 대통령 유고 상태 돼요. 그래서 하려면은, 뭐, 김건희하고 특검을, 독대를 해야, 뭐,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네.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뭐, 우리 동훈이 마지막 기회인데, 뭐, 저는 뭐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이번에 반드시 독대. 네가 성공한 거야. 무력 시위하고, 199석으로 압박하고, 이래야지 결국 독대를 따냈잖아. 근데 독대를 따냈는데, 보니까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다. 김건희 사과로 대충 눈치고 넘어가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너는 완전히 이제는, 예, 동훈이 정치 생명은 이제 끝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 털에서요. 예,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어요.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오늘 뭐 특집 방송, 오늘 사전투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예, 비슷하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내용,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또 집중 마지막으로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요게 영광이죠? 예, 영광 군수 정당 지지율 조사가 나왔어요. 영광 군수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정당 지지율이 나왔는데 조국혁신당이 진보당에도 압도적으로 밀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39.3%, 조국혁신당 19.2%, 그 다음에 진보당이 32.7%. 근데 좆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진보당에도 밀리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누가 이게 이런 상황을 만든 겁니까? 아니 가만히 놔뒀으면은 제가 볼 때는 조국당은 진보당보다는 지지율이 많이 나왔을 거야. 영광에서는. 영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도 10% 가까운 이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절반을 날려먹은 거예요. 절반을.
절반을 날려먹은 겁니다. 절반을. 19.2%로 예, 진보당에도 10% 이상 뒤지는 예, 조국의 한 달 살이로 예, 조국당은 폭망해버렸다는 예, 이런 내용이고요. 자, 보궐선거 군수 영광군수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어제 소개해드렸던 경남일보 경남일보 여론조사랑 비슷하죠. 예,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 35.0%, 그다음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 24%로 10% 넘게 차이가 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이제 영광 선거에서는 탈락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카드가 없잖아. 뭐 할 거야? 굴비 20마리를 원샷하는 뭐 이런 쇼를 하면 될까? 예? 토 안에다가 굴비를 싸먹으면 될까요? 진보당 이석화 후보가 역시 1위를 하고 있어요. 37.4%. 뭐 이렇습니다. 민주당하고 좀 아주 근소한 차이여서 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앞으로 결과를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건요. 진보당 지지율은 조국신당 지지율은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양강, 2강 1약 구도가 재편이 됐기 때문에 영광 군수 후보들은 이제 조국혁신당에 가는 표가 사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 같고 특히 조국혁신당 지지층하고 민주당 지지층이 좀 겹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보당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이 겹치는 것보다는 민주당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이 겹치는 폭이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진보당과 민주당이 경합을 하고 있는 초박빙인 이런 구도가 돼버리면은 영광 유권자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은 둘 중에 한 명을 설택을 해야 됩니다. 즉 조국 신당에 투표하는 거는 사표가 된다라는 인식이 생겨요. 그래서 사표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에서는 남은 일주일 선거운동에 제가 또 장세일 후보님 또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사표론을 퍼뜨려야 돼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이제 무시를 해야 돼.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무시를 하고 은근히 조국혁신당은 끝났다. 조국혁신당하고 이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면 안 됩니다. 진보당 이석화 후보와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전략적 무시를 해야 돼. 장현 후보는. 장현은 끝났다. 요거를 동네 방네 퍼뜨리고 다녀야 됩니다. 요거는 또 노이즈, 구전 마케팅이 중요해요. 예. 동네 이제 술집이나 미용실, 뭐 복덕방 이런 데를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이 말을 퍼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진보당을 찍어라, 민주당을 찍어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야, 그거 장현은 끝났다며. 조국당은 조국 때문에 망했다며. 야, 이거 장현한테 찍으면 이제 사표네. 야, 진보당하고 민주당 중에서 누가 될까? 요 정도만 딱 얘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은 예?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조국당을 디스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영광 당원 여러분들은 민주당 얘기는 하지 말고 조국당은 끝났다며. 조국당 찍으면 사표라는데. 야, 이거 지금 진보당하고 민주당하고 완전히 박빙인데 야, 이거 재밌게 됐네. 야, 이거 누가 될까? 야, 이거 진보당이 되면 재밌겠는데? 이거 민주당이 돼야 되는데? 나 누구 찍을까 고민 중이야. 이렇게 약을 파셔야 돼. 알았죠? 너무 아마추어처럼 가가지고, 민주당이 제일 중요하다.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 이재명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은. 장현은 사표래. 예? 노래도 하나 만들어요. 장현은 사표, 사표 한 장 손에 들고. 사표론을 일주일 동안 사표론으로, 예,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국당에 투표하시려는 분들이 사표가 될 우려 때문에 민주당에 투표하도록. 이거는 진보당에 투표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민주당과 조국당의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민주당 쪽으로 더 많이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면 승산이 있고 아까 정당 지지율 말씀을 드렸는데 좀 예측을 하자면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39.3%예요. 그래서 장현 후보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중에 아까 조국혁신당 정당 지지율이 19.2%인데 장현 후보 지지율이 2.4%죠. 24.4%죠. 그러니까 5% 더 높게 나오고 민주당 지지율은 39.3%인데
장세일 후보 지지율은 35%, 4% 정도 적게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 5% 정도가 지금 당연 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끌고 오면은 장세일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5% 정도 지금 조국혁 신당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고 장세일 후보는 5%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초박빙이긴 한데 후반전으로 갈수록 장세일 후보가 저는 유리한 구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부산 금정이요. 정당 지지율 여기 좀 화면이 이제 캡처 화면이라 좀 흐리긴 한데요. 정당 지지율 부산 금정에서 민주당이 34.3, 국민의힘이 37.6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국민의힘이 앞서나 이럴 수 있는데 조국혁 신당이 이거 너무 흐리네. 조국혁 신당이 한 8% 정도 되는 것 같죠? 이거 숫자가 잘 안 보입니다. 캡처를 제가 잘못했는지. 조국혁 신당이 한 6.2%? 하여튼 이거 합치면은 조국혁 신당과 국민의힘 표를 합치면은 조국혁 신당과 민주당 표를 합치면은 국민의힘을 앞서는 정당 지지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후보 지지율은 김경주 후보 49.9, 국민의힘 37.7. 김경주 후보가 3%가량 앞서는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오차범위 내에 있고 그다음에 이게 여론조사 털에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우스 이펙트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뭐 이 정도 설령 앞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투표율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부산 또 금정에 또 어르신들은 열심히 투표를 하는 반면에 젊은이들은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 정도 앞서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기고 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 털에 하우스 이펙트까지 고려를 하면은 쉽게 이렇게 지금 생각할 판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금 판세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강화 군수. 강화죠. 강화. 민주당 37.3, 국민의힘 40.4. 초박빙. 제가 아까 싹쓸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여론조사 털 조사기 때문에 실제 격차는 이거보다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3% 안쪽에 초박빙 승부를 가고 있어요. 아까 부산 금정도 우리가 이 정도 이기고 있지만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인천 강화도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하우스 이펙트를 고려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자릿수 안쪽에서 지금 차이가 나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한 5% 정도 차이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우스 이펙트를 고려하더라도 한 5% 정도 차이다. 5%면은 그 투표 당일날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판세가 바뀔 수 있어요. 보궐선거 투표율이 높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날 비가 오냐, 눈이 오냐, 날씨가 좋냐, 흐리냐 이런 것에 의해서도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지지율 차이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강화는 뭐 좀 힘들지 않겠나. 금정까지만 이번에 어떻게든 깃발을 꽂아보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면은 강화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재명 효과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뭐 그렇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강화 우리가 지금 포기할 단계 아닙니다. 그래서 인천 강화 쪽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 계속 지금 밭을 갈아주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밭을 갈아보자. 그럼 강화까지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한다? 그럼 진짜 이제 탄핵이에요,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김건희 특검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멱살 잡고 감옥에다 쳐넣을 분위기가 돼요. 강화까지 잡으면. 독대하면서 한동훈이 더 이제 힘을 받는 거지. 강화까지 졌네. 물론 그러면 한동훈 책임도 있어서 한동훈 꼴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한동훈이 더 할 말이 있는 거지. 야, 이 지경인데, 우리 선거 끝나면 다 죽는다. 대선 끝나면은. 다음 지방선거 전멸이다. 그럼 해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방선거 때. 그래서 강화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 승산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 일단 여론조사 곳에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죠. 예, 교육감 선거는 이번에 또 어떻게 그 한강 효과까지 좀 더해지지 않겠나. 예, 노벨 문학상 받고 또 아까 유해도서 선정하는 경기도 교육감 예, 임태희였나요? 예, 뭐 그런 사람이 만든 사고였기 때문에 서울 교육감 이제 서울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18%가 나왔다라는 여론조사도 있어요. 예, 36.22 예, 예. 36.2 대 18.8. 예, 요즘 캡처를 잘못해가지고 예. 정근식 후보 예. 36.2, 32.6. 그 다음에 조전혁 18.8. 그리고 제3 후보들이죠. 예, 제3 후보들이 점점 이제 지지율이 줄어들고 있는. 이것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예, 지지율이 빠져서 이 최보식 후보 지지율도 정근식 후보 쪽으로 좀 계속 조금씩 빠져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이제 정금식 후보도 좀 상승을 할 거고, 예, 조준혁도 좀 상승을 할 건데, 지금 어쨌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이어서, 예, 교육감 선거도 우리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예. 싹쓸이 가능하다, 지금. 예. 지금까지 이제 중간 판세를, 좀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요. 부산 금정뿐만 아니라 인천 강화까지도,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까지도 예, 우리가 싹쓸이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싹쓸이를 하게 되면은 판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것이다.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그 자중 질환이 일어나고 분열이 가속화되고 김건희를 감옥에 잡아 쳐넣자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우리 일주일 남았는데요. 예, 열심히 해서 10월 16일 마포 바베큐에서 번개를 합니다. 예, 보혜 번개. 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번개를 할 수 있었으면 하네요. 자, 오늘 썸네일 제목과 관련된 이야기 좀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독설 데이트는 마치고 또 10시 30분에 독설 라이트로 여러분도 다시 찾아뵈야 되니까요. 독설 데이트는 그냥 짧고 굵게 1시간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전현직 전북 국회의원 지방의원 조국 혁신당 입당 혁신 경쟁 지치. 그래서 전북 도민 600여 명이 입당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궐선거 앞두고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가 볼 때는. 어제 이제 마음이 급했는지 누굽니까? 김어준이 원래 다스베이더가 오늘 해야 되잖아. 금요일 날. 근데 조국 불러다가 어제 다스베이더를 하더라고. 오늘 이제 사전투표가 되니까 마음이 대단히 급했던 모양이에요. 걱정도 되고 지금 조국 정의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마음이 급했지. 그래갖고 뭐 특별판을 또 편성을 해가지고 조국을 또 열심히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미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김어준 씨도 정신 차리고 미련을 버리세요. 그리고 빨리 이재명한테 붙어. 그러다가 같이 망한다니까. 조국으로 일어선 자, 문재인으로 일어선 자, 문재인과 함께 망하리라. 제가 이런 예언 드렸잖아요. 김어준 문재인으로 일어서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중에 한 명이 됐는데 언론인이 됐죠. 예, 손석희보다도 더 뭐 신뢰 있는 언론인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언론인답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물론 진영주의자니까 민주당 편에서는 방송을 뭐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철저하게 민주당의 편에 서야지. 민주진보 진영의 편에 서야죠. 자기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섭니까? 문재인을 밀었듯이 이재명도 밀어야지. 왜 족발고 앉아있어? 그 조국 빨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미 김어준은 망하는 초입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뭐 망한다고 해서 방송인으로 해서 입지가 흔들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김어준 방송을 보는 거지. 김어준이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미쳤던 정치적 영향력은 이제 뭐 이전과는 발음이 안 됩니까?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점점 계속 이렇게 헛발질 하면은 점점 그런 영향력이 저는 약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막 조국 불러다가 뭐 방송하고 뭐 이러는데 뭐 정청래 의원도 나오긴 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잘했습니다. 어제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양목장, 양떼 목장에 그냥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예, 이재명이 꼭 장세일이다. 장세일이 이재명이다. 예. 선거운동을 아주 그냥 김어준 눈치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건 스키다시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국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힘을 더해주려고 했는데, 오늘 뭐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조국 정의당이라고 뭐 비난을 한다. 어제 황운하 의원 SNS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보궐선거 앞두고 뭐 이거 왜 600명 입당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것도 웃긴데, 조국 정의당이라는 말을 본인들이 인정할 만한 팩트가 나왔어요. 강동원 전 의원, 최영심 전 도의원 등 이런 사람이 입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브리핑룸에서 강동원 전 국회의원, 정호영, 최영심 전 전북도의원, 김왕중 현 임실군의원, 이명택 전 익산시의원, 신영자 전 군산시의원, 김성수 전 부안군 의원 등 의원을 비롯한 당원 600여 명이 조국 혁신당의 공식 입당에 전북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전북이 오랜 일당 독재를 비판하며 정치 경쟁을 통해 지역 정치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입당을 계기로 조국혁신당은 전북의 대한정당으로 자리 잡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요. 예, 이거 지금 지방 의원들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정의당 출신들 아닌가. 예,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 출신일 가능성이 거의 7, 80%인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사람은 압니다. 강동원 전 의원. 이 사람 정의당 출신이잖아. 이게 새로운 시대예요, 전북 정치에. 정의당에서 정치 낭인들 불러다 모아놓는 게 그게 전북의 새로운 정치입니까? 그 조국 정의당 맞네. 그 사돈지간 아니야. 예? 그 조국 정의당, 조국 혁신당 비례 후보하고 정의당 전 대표하고 대단히 가까운 사이라며. 어? 그래서 그냥 서로 이렇게 뒤엉키는 건가? 황운하 의원. 조국 정의당이 아니라면서 왜 정의당 출신 정치인들 다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곡성 군수 후보도 민주노동당 출신이라고 그러죠? 이게 새로운 정치입니까? 정의당 정치인들 새로 일자리 만들어주는 게, 일자리 창출해주는 게 새로운 정치예요?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보 참칭 정치 자영업자들이죠, 이거는. 정의당이 왜 망했는 줄 알아요? 이런 자영업자들 잔뜩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몇 개 되지도 않는 금배지 가지고 싸움박질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 길을 정의당이 그대로 가고 있잖아. 그대로. 그러니 조국 정의당이란 말이 나온 것이지. 뭘 근거도 없이 비난을 한다고 그래. 한번 다 전수조사 해볼까? 다음에 지방선거 때 조국 혁신당 후보들 중에서 정의당 출신이 몇 명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조국이 마음은 급하고, 뭐 요즘 뭐 조급 정의당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조국이 아니라 조급이다.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한지 모르겠어. 정치를 좀 길게 보고 하지. 강소정당을 한다더니 갑자기 대한정당을 넘어서 수권정당이 되려고 그래요? 다음 대선에 아마 출마할 모양이야? 그럼 마음이 급하지, 이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어떡하느냐. 자, 차근차근 밭을 읽을 생각 안 하고 남의 밭에 알 까는 거예요. 그냥 뻐꾸기 인생에서 하는 거야. 민주당 밭에 알 까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젠 정의당 밭에 알을 깝니까? 정의당 둥지에. 정의당 사람들 쭉 왜? 지역 기반이 없거든요. 온라인으로 당원을 모집할 수는 있는데 지역에서 정치를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조국 정의당이 무슨 지역 기반이 있습니까? 조국당이. 그러니까 정의당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정의당은 망했고. 좀 있으면 심상정도 입당하겠네. 딱 맞네. 조국과 심상정. 환상의 커플이다. 환상의 콤비네요.
한국 정치에 새로운 장이 열리겠습니다. 조상정의 조국정의당. 딱이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꼭 보고 싶다.